안녕하세요. 체이스 성진입니다. 오늘은 캐논의 새로운 렌즈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캐논에서 새로 발표를 한 바로 이 RF85mm f1.2 렌즈입니다. 알만두라고 별칭을 불러서 또 부르기 시작했더라고요. 지난 20일 날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한 제품인데 캐논으로부터 이제 리뷰 의뢰라기보다는 좀 체험 의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20일보다는 한 열흘 앞선 정도에 먼저 렌즈를 좀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캐논으로부터 렌즈를 제공받아서 지금 이제 샘플 사진도 찍고 좀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바를 좀 전달을 해보고자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캐논에서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는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일단 최대한 객관적인 그 자료의 전달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일단은 그런 점 감안해서 이 영상을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 렌즈의 그 스펙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보시는 대로 크게 예전에 있던 그 EF85mm 렌즈하고 비교하면 좀 더 커지고 약간 더 무거워진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후드가 있고요, 렌즈가 있고, 이제 이렇게 봐야지 좀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후드를 장착했을 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거는 만투라고 부르는 그 바로 이전의 렌즈보다 한 세대 앞서 있는 85mm 1.2 원렌즈인데요. 외관상으로는 거의 이제 그 만투라고 부르는 그 렌즈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일단 외관의 비교는 이렇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후드를 꼈을 때의 높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5cm, 뭐 작게 봐도 한 4cm 가량 높이 차이가 나니까 꽤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후드를 뺐을 때 렌즈 알만 묶고서 이렇게 보면 보시는 대로 또 대략 한 3cm 남짓 그 정도 길이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면 렌즈 구경도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72mm의 필터 구경을 가지고 있는 구형만두인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82mm의 렌즈 필터 구경을 가지고 있는 RF 85mm입니다. 이게 f1.2라는 그 굉장히 밝은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는 두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예전 렌즈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렌즈 알이 작죠.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앞뒤가 뚫려 있는 시원한 그런 렌즈의 형태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렌즈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RF 렌즈는 이렇게 조리개 날이 좀 조여져 있는 형태로 늘 보관이 되기 때문에 확 뚫려 있는 느낌을 바로 보실 수는 없으세요. 일단은 외관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렇게 차이가 두드러질 정도로 좀 나 보입니다. 일단은 그 구동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뒤에 가서 다른 사진하고 이렇게 좀 맞춰보면서 더 얘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요 렌즈의 스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 렌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렌즈의 무게는 1.19kg, 거의 1.2kg 정도의 무게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아까 보여드렸던 구형 만두나 이 만투도 되게 좀 묵직하고 무거운 렌즈였는데 그거보다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정확한 길이는 117.3mm라고 해요. 거의 한 110, 그러니까 한 12cm 정도. 네, 그 정도의 길이감이고요. 그리고 필터 구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2mm, 9군 13매 렌즈 알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리개 날은
9개로 알고 있죠. 9개입니다. 네, 9개고, 최소 초점거리가 약간 더 짧아져가지고, 배율 자체가 1.11배였던 전의 렌즈에 비해서 1.12배로 약간 더 가까워지고, 약간 더 크게 찍을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가 새로 나오면서 조금 더 갈목할 만한 부분은, 어, 지금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VR 렌즈, UD 렌즈, 연삭 구면 렌즈, 그리고 또 공기 구면 코팅이라고 하는 ASC 코팅, 뭐 이런 기술력들이 다 들어간 굉장히 고급 렌즈로 개발이 되었다는 것이 이 렌즈의 특징입니다. 이전 렌즈도 물론 굉장히 캐논이 자랑하는 밝은 조리기에 뭐랄까 아름다운 배경 처리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캐논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그런 렌즈로 사랑을 받았던 렌즈인데 이 렌즈는 그 렌즈가 이제 가지고 있던 과학적인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의 다 개선을 해가지고 나온 그런 렌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뭐 보면은 이너 포커스예요. 그래가지고 예전 렌즈 같은 경우는 경통이 앞쪽으로 쭉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로 갖고 있어서 사용할 때에 이제 후드를 꼭 껴야만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경통이 빠져나와 있을 때 외부에서 이렇게 경통 쪽으로 충격이 들어가면 안쪽에 있는 모터가 상하기 쉽다거나 그런 식의 구조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만 움직이고 바깥쪽으로 경통이 돌출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구성에서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어, 일단 구동 속도가 이전 렌즈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전 렌즈는 뭐랄까 렌즈 자체가 느리지 않고 단지 이제 포커스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고 그거를 이렇게 구동하는 데에 이렇게 뭐랄까 포커스가 지나가는 그 길이 자체가 길기 때문에 느리게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이렇든 저렇든 절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렌즈의 구동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렌즈가 분명히 맞죠. 근데 이제 이 렌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살피를 해가지고 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 스포츠 사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제가 제 주 피사체인 저희 딸을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딸이 뛰어오는 장면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EOS-R을 활용해서 촬영을 했을 때의 그 모습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연사로 놓고서 뭐 5콤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오는 연사를 찍어봤을 때 모습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동 속도를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이 EOS-R 시리즈가 더 스포츠 특화된 모델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거는 나중 일이니까 아직은 없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쳐도 현존하고 있는 EOS-R에 물려서 사용을 했을 때에도 아이의 사진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 정도의 훨씬 더 향상된 AF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렌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뭐 BR 렌즈, UD 렌즈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왜 들어갔느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형 만두라고 하는 그런 렌즈에서는 과학적으로 되게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화질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는 렌즈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렌즈들도 그때 당시에 렌즈들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면서 이제 배경 흐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렌즈들인데 일단 그 사랑받았던 독특한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조금 요즘에는 평가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그 회오리 복회라던가 뭐 이런저런 회질 현상에 의한 그런 현상들이 이제는 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지저분하다 뭐 좀 저건 좋지 않은 렌즈에서 나오는 그런 특성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요즘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상력이 좋고 색수차가 적고 뭐 구동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런 약간 스탠다드한 기준으로 맞춰서 봤을 때에 조금 약한 렌즈들이라고 평가가 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해결하기 위한 기능들이 들어간 렌즈고요. 그러므로 이제 말미암아서 좀 뭐랄까 최대 개방에서부터 쨍한 화질, 그리고 빠른 스피드,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역광에서 촬영을 했을 때에 뭐 희뿌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콘트라스트가 좀 온전히 잘 잡혀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모습들을 촬영하는 내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고무적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뭐 RF 50mm도 이미 나와 있고 2870도 나와 있고 그 외에 뭐 2405 뭐 이런저런 렌즈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RF 렌즈군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모든 캐논 렌즈를 통틀어서도 거의 베스트 3,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최고급 렌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화질과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AF 속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정도의 느낌인가. 일단 RF 렌즈하고 EF 렌즈하고 USR에서 어댑터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인 RF 렌즈군하고 사용하는 게 사용감이 많이 차이가 나는가. 엄청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댑터를 사용해서 EF 렌즈군을 활용하기 좋은 카메라인데 RF 렌즈를 쓰면 약간 더 깔끔한 느낌이랄까, 이렇게 정보 전달이 좀 더 잘 되겠죠. 아무래도 안에 접점이 좀 더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렌즈의 활용성이 조금 더 쾌적한 부분이 느껴질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확 와닿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약간 더 매끄럽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포커스가 이제 맞아 들어가는 이런 검출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놓치는 사진이 없이 좀 더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다라는 그런 사용감 정도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이제 RF 렌즈군이 더 나은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피사체가 아니라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피사체를 추적할 때에도 조금 더 쾌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사용감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그런 모습의 샘플들도 함께 좀 넣어 볼 텐데요. 일단 그 샘플들로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이제 화질이란 부분에서는 확연히 좋아지는 모습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이걸 거예요. 그 배경 흐림에 대한 캐릭터가 좀 어떤가. 예전에 만두나 만투라고 불리는 그 렌즈들이 보였던, 어떻게 보면 화려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조금 어지럽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굉장히 뚜렷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런 렌즈였는데, 그러면은 이 렌즈는 뭐 BD 렌즈, 뭐 UD 렌즈, BR 렌즈, 뭐 UD 렌즈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배경 자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일단은 그거는 이제 사진을 제가 계속 화면 앞으로 이렇게 넣어 볼 텐데요. 일단은 예전 모습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기는 해요. 그 막 해오리 치던 배경의 어지러운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시그마의 아트 80이라고 불리는 85mm 1.4 렌즈, 거의 이제 비교할 만한 렌즈들이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 렌즈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배경을 정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일단은 이 렌즈 자체도 그 성향에 비슷하게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깔끔하게 가는 모습인데, 시그마의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시그마는 아주 부드럽게 배경을 밀키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 렌즈는
뭐랄까 캐논이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에서 그래도 그 배경의 질감이 살아있는 모습에서 조금 더 표현력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렌즈의 배경을 보면 조금 더 그보다는 물론 f1.2니까 좀 더 날리는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배경에 그 느껴지는 질감 같은 게 조금 더 남아있는 형태로 뭐랄까 그냥 포토샵에서 블러를 먹인 느낌으로 오는 게 시그마의 렌즈에서 느껴졌던 거라면 이제 이 렌즈 같은 경우는 그냥 블러가 아니라 약간 뭐랄까 쉐이크를 준 느낌이랄까 그런 식의 인상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배경 흐림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이제 또 보시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좀 그런 느낌의 인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빨라졌고 화질도 좋아졌고 배경 흐림도 묘한 느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사람 따라 취향은 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 렌즈를 구매를 하실 분은 배경 흐림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이제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그 분들의 사진들을 좀 보시면서 아 이게 배경 흐름이 이런 느낌이구나 앞버케가 무너지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겠구나 좀 유심히 살펴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라고 설명하는 건 사실 강학적인 부분일지라고 할지라도 좀 확실하도 취향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샘플을 많이 보여드리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판단 같은 거는 이제 보시는 분께서 직접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형 만두하고 좀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지러운 렌즈고 혹은 화려한 렌즈고 굉장히 사랑받았던 렌즈인데 구동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물 전용이고 이런 느낌으로 활용이 됐던 렌즈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깔끔해지고 해상도도 올라갔고 뭐 여러 가지로 확충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매력 자체가 좀 달라진 렌즈이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좀 캐릭터가 나뉘는 두 렌즈이기 때문에 이 렌즈를 선택을 해야 될지 이 렌즈를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둘 다 가지게 될지는 이제 또 사용하시는 사용하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두 렌즈입니다. 일단은 어떤 렌즈가 더 좋은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새로 나와 있는 이 렌즈가 훨씬 더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렇게 지금 이제 새로 나온 렌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현재 나오는 카메라들 전체적으로 고화소가 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해상력에 맞는 지금의 렌즈들이 더 맞는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좋은 해상력과 좋은 표현력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렌즈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렌즈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해 봤을 때에 정말로 f1.2라고 하는 밝은 조리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화질을 시작을 해서 조리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좀 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색수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부러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반사가 심한 그런 물체에 좀 촬영을 해 봤었는데 정말로 1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색소차가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사체를 촬영해도 정말 저 보라색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렌즈한테는 보라색이라는 표현이 없을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색소차를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렌즈가 단점이 전혀 없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캐논은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요즘에는 이런 부분까지 얘기해야 좋은 리뷰어라고 말씀들 하시니까 좋은 리뷰어가 되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렌즈 재질 자체가 RF 렌즈 분들 자체가 다 공통으로 가지는 부분인데, 이 맨들맨들한 이 배경 재질이 그렇게 막 단단해 보이거나 이렇게 그런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이제 구형 렌즈 같은 경우도 이게 외부 코팅이 벗겨진다거나 저희 좀 이렇게 깨끗한 모습은 아니죠. 일단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관리하기가 어려운 렌즈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은 35mm라든가 기존에 갖고 있던 L렌즈들이 이제 좋은 외부 코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RF 렌즈군이 갖고 있는 이 재질은 뭐랄까요, 좀 기스에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날카로운 물체를 만났을 때의 이 외부 코팅이 조금 상처를 받기가 좋은, 눈에 잘 띄는 그런 렌즈에 좀 코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게 렌즈 구경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손의 그립에, 물론 이제 핸드 그립을 잡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파지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 가끔 이렇게 렌즈만 붙잡아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그립에서는 약간 이 그립 전체적으로 두꺼워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미끄러운 재질 때문에도 조금 놓칠까봐 겁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촬영을 한다고 이 그립 달려있는 상태로 그립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렌즈하고의 뭐랄까, 간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손이 작고 그리고 손가락도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데, 만약에 두꺼운 손가락을 가지신, 큰 손을 가지신 그런 남자분이라고 하면 약간 손가락이 닿는 그런 식의 약간 신경이 쓰이는 그 정도의 경통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 마운트를 하고 바닥에 놓았을 때 이렇게 딱 카메라의 이제 하부하고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낮으면은 그것도 또 이렇게 신경이 쓰이겠지만, 일단 이 부분이 다요. 제가 지금 제 렌즈가 아니어서도 일부러 좀 생채기가 생길까 봐서 조심스럽게 쓰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놨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바닥에 닿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도 좀 이 부분이 생채기가 생기기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도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제 사용을 하실 분이 계시다면 좀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다른 단점이랄까, 그런 부분은 크게 없었어요. 이 무게가 약간 더 무거워졌잖아요. 무거워졌는데 생각보다는 그 무게에 대한 배분이 조금 더 잘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앞선 렌즈가 좀 더 무거운 렌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좀 더 단단하게 좀 똘똘 뭉쳐있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퍼져서 그런지 조금 더 무게 배분이 잘 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마운트를 해가지고 들고 있을 때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그립에서는 생각보다는 덜 무겁나? 그래서 피로도가 크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단점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장점으로 가니까 조금 이상한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게 자체가 저한테 크게 막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았다. 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또 다른 말씀 드릴 만한 게 있을까? 포커스 속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화질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렌즈가 이렇게 보여주는 전반적인 모습들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어용 부분 또 20분이 훨씬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밸런스가 잘 나왔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크죠. 사실은 좀 크기도 합니다. 크기도 하고 무게도 좀 있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단가가 좀 비싸요. 3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으로 책정이 됐죠. 330만 원, 뭐 그 정도의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비싸진 RF 렌즈 분들의 추세를 생각하면 이제 얼마큼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렌즈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살 수 있을까 하는 좀 고민이 들 만한, 아니 당연히 들죠. 300만 원이 넘어가는 렌즈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싸지니까 시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싼 고급 렌즈 분으로 책정이 됐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좀 많이 아쉽나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크게 단점이 없는 그런 너무 잘 나온 렌즈여서 일단은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 내 주머니에 형편에 맞는 그 가격대로 좀 중고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진짜로 잘 나온 렌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요즘에는 캐논 플렉스 같은데 그런 곳에서도 만져볼 수 있고 하니까 이제는 아마 메모리 카드도 꽂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사진 기자회전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더 이 렌즈가 보여주는 화질에 대해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일단은 좀 더 어느 시간에도 다가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소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만져볼 수 있는 물량이 이제 풀렸을 테니까 좀 만져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화질이라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빨라졌다는 포커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접해보시고 렌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합하는 그런 렌즈인가 한번 그런 걸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요 정도로 하고요. 좀 더 많은 샘플을 넣어서 뒤쪽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큼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긴 영상이었는데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렌즈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